지금 여러분 곁에 줄자나 자가 있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1m라는 길이 대체 누가 정한 걸까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1m의 기준은 원래 지구 한 바퀴였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1m라는 이 단위, 과연 어떻게 탄생하고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혼란과 함께였습니다. 18세기 후반 유럽 대륙은 지금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각 나라는 물론이고 심지어 같은 나라 안의 지역마다도 길이와 무게를 재는 단위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파리에서의 척이 30cm인데 리옹에서는 1척이 33cm였다면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을까요? 옆마을로 물건을 팔러 가면 그곳의 자와 내가 가져간 자의 길이가 달라서 손해를 보거나 반대로 이득을 보는 일이 흔했습니다. 심지어 한 마을 안에서도 길이를 재는 기준이 상인마다 달라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혼란에 빠졌고 무역은 복잡해졌으며 사람들은 매번 단위를 환산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이러한 불편함과 불공정성은 사회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 직후의 프랑스였습니다.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을 꿈꾸던 혁명 정부는 신분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쓸 수 있는 보편적인 단위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이 단위를 자연에서 가져온, 즉 인위적이지 않고 특정 권력이나 개인의 의지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혁명의 핵심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를 과학적인 영역에까지 확장하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모든 사람이 납득하고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프랑스 최고의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그들이 선택한 답은 바로 지구였습니다. 지구의 크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어느 특정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는 자연, 그 자체의 기준이었기 때문이죠.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유일한 거대한 객체로서 지구는 가장 완벽한 기준이었습니다. 이들은 북극에서 적도까지 지구 표면을 따라 이어지는 거리,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정통으로 지나는 자오선의 4분의 1을 기준으로 삼기로 합니다. 이 거리는 약 2만 킬로미터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1000만으로 나눈 길이를 1m로 정의했습니다. 즉 1m는 지구 자오선 길이의 4천만 분의 1이 되는 셈이죠. 1m라는 단위의 지구의 크기를 담아낸 것이었습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이걸 실제로 측정하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작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GPS나 위성 기술이 없던 그 시절, 오직 인간의 손과 눈, 그리고 투박한 측량 장비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엄청난 정확도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과학자 블랑브루와 메텍이라는 두 사람이 이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방향을 맡아 프랑스, 북쪽의 덴케르크에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까지 이어지는 약 2000km에 달하는 구간을 직접 측량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이 여정은 무려 7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단순히 거리가 길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프랑스 혁명의 혼란과 연이은 전쟁으로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혁명의 파고와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던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며 측량을 해야 했습니다. 도중에 국경을 넘을 때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때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과학자는 측량 장비를 들고 이동하다가 스파이로 오해받아 체포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의 장비는 압수되었고 한동안 구금되어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목숨을 걸고 험준한 산맥을 넘고 국경을 넘나들며 밤하늘의 별과 복잡한 지형을 끊임없이 관측하고 계산했습니다. 정확한 측량을 위해 삼각 측량법을 사용했으며 이를 위해 수많은 지점들을 오르내리며 관측해야 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단순한 측량 작업이 아니라 인류에게 보편적인 기준을 선사하기 위한 위대한 도전이자 헌신적인 탐험 그 자체였습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물리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과학적 열정으로 똘똘 뭉쳐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고생 끝에 얻은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1799년 프랑스는 마침내 백금으로 만든 막대 하나를 공식적인 1m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백금 막대는 프랑스 국립 문서보관소에 소중히 보관되었고 이후 전 세계 미터법의 확고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 막대는 미터 원기라고 불리며 모든 길이 측정의 최종적인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훗날 과학기술이 더욱 정밀하게 발달하면서 당시 과학자들의 계산에 아주 작은 오차가 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실제 지구 자오선의 길이를 다시 계산해보니 처음 정의했던 것보다 약 0.2mm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났던 겁니다.
이는 그 당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경이로운 정확도였지만 현대의 정밀과학의 눈으로는 오차로 판명된 것이죠. 하지만 이미 전 세계가 이 백근막대의 길이를 표준으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지구 자오선 정의를 되돌리는 대신 처음 만든 백근막대의 길이를 그대로 공식적인 1m로 확정짓게 됩니다. 이미 수많은 산업과 과학 분야에서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을 바꾸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해진 기준을 바꾸는 것보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편리함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백근막대가 바로 인류가 처음으로 공유하게 된 보편적인 길이 단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미터법은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과학기술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속막대 같은 물리적인 기준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속막대는 온도나 습도에 따라 미세하게 수축하거나 팽창할 수 있고 만약 훼손되거나 분실된다면 대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정확하고 보편적인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1983년 국제도량형 총회는 1m의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바로 우주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값 중 하나인 빛의 속도를 이용한 정의입니다. 지금의 1m는 빛이 진공 속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과학자들의 합의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 상수로서 절대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즉 지구상 어디에서든 심지어 우주 공간에서조차 1m의 길이는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구를 직접 측량해서 시작된 단위가 이제는 우주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변하지 않는 값인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다시 정의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측정 기술과 과학적 사고가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 하나에도 이렇게 인류의 지적 발전과 노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쓰는 1m라는 길고 짧은 단위 안에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배경과 보편적인 기준을 찾아 목숨을 걸고 유럽을 가로질렀던 과학자들의 끈기 있고 열정적인 노력,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극한의 정밀함까지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길이를 재는 숫자 하나에 이렇게 깊은 역사와 철학, 그리고 인류의 도전 정신이 녹아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 걸음, 한 뼘처럼 몸으로 재던 옛날식 단위 대신 이렇게 지구와 우주를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인류의 위대한 도전과 그 결과가 정말 흥미롭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도 생기지 않으세요? 1m처럼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려 노력했지만 정작 전 세계 사람들은 왜 아직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까요? 혹은 이렇게 정밀하게 단위를 맞추고 표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인류가 정작 처음 만난 사람과는 왜 오른손으로만 악수를 할까요? 여기에도 인류의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숨어 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